자, 이번에는 권영진 후보에게 주도권이 있습니다. 시간은 역시 8분입니다. 권영진 후보 말씀이 토론을 시작해 주시죠.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김부겸 후보님 평소에 내가 선배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정말 우리가 시민들, 우리 국민들에게 좋은 정치하려고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그냥 벼슬자리 탐나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는 자꾸 진영 논리 때문에 다 이해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민주당이 제대로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당입니까? 우리 새누리당도 부족하지만은 그러면은 정말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시겠다 그러면은 김부겸 후보는 자기 진영 안에서 그 진영을 향해서 바른 소리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진영의 표를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저는 그게 바로 김부겸 후보님이 지금까지 민주당이, 김부겸 후보님은 사실은 열린우리당 노무현 대통령이 주도하는 당으로 가셔서 여당 생활 4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야당 되고 또 이번에 문재인 후보 선대위원장 맡으셨지만 야당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은 자꾸 여기 와서 새누리당 욕하기 전에 나는 민주당에서 무엇을 했는가, 우리 국민들에게 민주당을 좋은 당으로 선사했는가, 저는 새누리당에서 제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김부겸 선배님 저보고 열린우리당 만들 때 인사동서 같이 가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편안한 당, 마음에 드는 당 찾아가는 건 너무 쉬운 일이다. 여기서 어쨌든지 싸워서 이 당을 바꾸고 이 당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당으로 만드는 게 정치개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김성식은 울었잖아요. 형이 좀 여기 남아 있어야 내가 다음번에 국회의원도 되고 일할 것 같은데 가지 마자. 그런데 김부겸 의원님 가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가시는 것까지는 소신이라고 봐요. 그러면 그 당 안에 가서 그 당의 잘못된 거, 패거리 정치에 대해서 과감하게 싸웠어야지.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최고위원 선거 나가서 그 진영 논리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표 얻어서 그 최고위원 되려고, 그래서 지금 박근혜에 대해서 모질게 얘기하고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에 대해서 화해하자고 하시면서 산업화 세력을 그렇게 모질게 공격하고 이렇게 하는 게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 뭐가 도움이 되냐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까 이제 대구시장 되겠다고 하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여기서 박근혜 욕해가지고는 시장 되기 어렵잖아요. 가슴 속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절절한 그런 게 있습니까? 독재자의 딸이라는 거, 그리고 작물로서 지금 작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때는 내가 잘못 생각했다라고 사과하셨어야죠. 이걸 자꾸 얼버무리신단 말이에요. 이걸 그러면서 도리어 이렇게 얘기하는 나를 보고 인신공격한다고 그러고 알면서 다 얘기한다 그러고, 저는 이게 김부겸 선배님 후보님에 대해서 제가 이분이 옛날에 내가 봤을 때하고 많이 달라졌나, 삼선하고 정치 오래 하시더니 그리고 최고위원도 돼야 되고 대통령에 대한 꿈도 있고 하니까 어차피 그 표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변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김 후보님이 생각하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예, 권 후보께서 약간 착각하신 거는 바로 잡읍시다. 저희들이 그 한나라당을 탈당할 무렵에 정말 제가 대북 송금 특검 반대 등등 때문에 여러 가지 왕따된 상황이었다는 거 권 후보 잘 아실 거고요. 그 열린우리당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다. 그러고 난 뒤에 우리가 유리결식 하듯이 정말로 이 독수리 오형제라고 그래서 한 게 그게 한 8개월 이상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겨우 만든 당이라는 게 말이 대통령 당이지 40석 가까이 되는 40석 정도 되는 그 조만한 당이고,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 탄핵까지 당했던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까 한나라당이 있으면서 당을 개혁하지 그랬냐라는 어떤 질책은 정말 여러 가지로 그 뒤로 저한테도 늘 멍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당에 와서 그러면 제가 호시겠습니까? 저는 적어도 지역주의에 맞서고 당내 그 진영 논리를 갈라서 상대편 가슴에 못 박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서로 말을 뒤집고 하는 거, 정말 우리 당의 정치 행태를 많은 국민들이 싫어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거 하시잖아요. 당내 강경파들로부터 제가 얼마나 당해왔는지. 그러면서 저희까지 버텨왔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까지 우리들의 정치 행적에 대해서는 서로가 잘 알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한다라는 식의 좀 그런 평가는 놔두시고요. 다만 저보고 왜 좀 당당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되고 오니까 정말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는 표가 그렇게 정말 탐이 나서 그러느냐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여기 와서 처음으로 제가 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적어도 그분들에게 가슴을 열어달라고 말씀드릴 단체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것이 결국은 대구 시민들의 자존심이고 자부심인 산업화 시대의 어떤 주역이었다는 그분들의 자부심에 정말 다가가고 싶어서 박정희 컨벤션 센터 한번 만들자 그랬고요. 제가 주도권이니까요. 그러면은 그것도 앞뒤가 안 맞아요. 박정희 컨벤션 센터 만든다는 게 지금 대구에서 박정희 컨벤션 센터 만드는 게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 하해가 됩니까? 지난번에 사실은 그거는 정의당이 그러니까 이원준 후보 얘기가 더 맞을런지 몰라요. 광주에서 박정희 컨벤션 센터 만들려고 김 후보께서는 민주당의 최고위원이시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때 그렇게 얘기했으면 몰라요. 근데 대구 가서 박정희 컨벤션 센터 만들겠다 하는 거는 보수표 얻기 위한 그런 선거 전략밖에 안 된다고 다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하해라는 형식으로 자꾸 포장을 해내시니까 그 진정성에 의심이 가는 거고요. 그리고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과 하해라고 하면 대구에 대한 규정도 아무리 당내에서 이 박근혜와 박정희의 허상이 드리워진 곳이다라고 계속 그동안은 표현을 하셔놓고 그리고 이 지금 어떤 말씀까지 하셨나요? 보면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자, 부산일보 부일 장학회를 박근혜의 아버지 박정희가 젊은 민족 언론인 김지태를 협박하고 고문해서 빼앗았습니다. 영남대학교 유경재단 정수장학회 도대체 어디서 나온 재산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부와 권력을 가진 0.1%는 박정희 시대에 만들어졌습니다. 박근혜 씨는 영남대학교를 국가에 내놓으세요. 김부겸은 대한민국 기득권의 상징, 박근혜 씨가 또다시 국민을 속이는 건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이 부패 집단들, 비리 집단들 0.1%를 되는 이 집단들을 박정희 정권 때 다 만들어놨는데 왜 대구에서 불명예스럽게 그런 박정희를 기념하기 위해서 박정희 컨벤션 센터를 그 도청 후적지 노른자기 같은 땅에 만들 이유가 뭐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시려면은 박정희에 대해서 나는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3년 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지금은 내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다. 박정희를 우리가 여기서 기념해서 우리 후세에 자랑스러운 사람으로 물려주는 게 맞다고 나는 내 생각을 바꿨다. 이렇게 이제 불과 2, 3년 전에 이렇게 얘기하시고 선거 앞두고 나서 박정희 기리기 위해서 컨벤션 센터 만든다고 하니까 제가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납득이 도대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게 대해서. 자, 권 후보 아시겠습니다만은 박 대통령은 우리 정치 지도자입니다. 따라서 그분은 정치 지도자는 늘 공이 있고 과가 있게 마련입니다. 저는 일관되게 적어도 공이 과보다 더 큰 분이라고 늘 이야기해 왔어요. 이 연설문 어디에도요. 자, 그럼 좋습니다. 어디에도 공이라는 거 한 문장도 없어요. 권 후보는 지금까지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하시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정파를 달리했을 때 지금 박근혜 대통령한테 전부 고운 말만 한 거 아니잖아요. 저는요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않았습니다. 비판도 했습니다. 저는 누구 줄에 서서 정치는 안 했습니다. 네.